텍스처링 할 때 정말 중요한 팁을 한 방에 모아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영상에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작업하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텍스처링을 하다 보면 툴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레이어를 막 쌓아 올리다 보니 불필요한 레이어가 많이 생겨서 우연의 일치로 나온 디테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거나 3D에서 자동으로 빛 계산을 해주니까 그것이 정말 내 실력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가 퀄리티 저하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리적인 해석과 동시에 계산되어진 텍스처링 방법으로 시간 절약과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좀 그려봤고요.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베이스 컬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중간 톤에서 잘 놀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컬러의 명도가 현재 보면은 여기서 1이고 0이라고 따졌을 때 대략 한 0.5에서 한 0.5보다 좀 높은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놓냐면 거의 중간 톤을 여기서 이 부분만 놓는다는 거예요. 이 명도를 너무 세게 써버리면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많이 줄 수가 없게 되고, 너무 명도가 튄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렇다고 너무 어둡게 쓰면은 더 어둡게 쓸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타 보인다라든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엔진에 넣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라이트도 받고 환경 설정에 따라서 밝기도 올라가게 되고 더 어둡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3D 텍스처 같은 경우는 중간 톤을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레이어를 쌓아 올려 나가면서 이 중간 톤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만 거의 쓰는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명도를 더 강하게 가거나 더 낮게 간다고 했을 때는 강조의 영역으로서 되게 아주 약간씩만 포인트 주는 정도에서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채도도 이 중간 톤에서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저도 거의 여기까지 썼는데 이 채도를 너무 강하게 주게 되면 나중에 텍스처링 하기도 어렵고, 초반부터 이렇게 썼을 때 나중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강조의 범위라고 보시고, 너무 채도를 너무 높게 쓰시면 텍스처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간 톤을 잘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체 표현인데요. 입체 표현은 이렇게 오브젝트에 맺힌 이런 그림자를 얘기를 해요. 이것 보고 폼 섀도우라고도 하는데, 이 폼 섀도우가 이렇게 꺾인 느낌이 안 나게 되면 굉장히 플랫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체감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엔진에서 라이트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텍스처링에서 어느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입체감 표현과 덩어리 느낌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두운 노이즈 디테일이에요. 저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보면은 그런지 텍스처와 더티 텍스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노이즈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테일을 볼 때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은 막 보려고 하시지 마세요. 명도로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이즈 디테일을 먼저 찍어줄 때 이렇게 입체가 생긴 상태에서 디테일을 찍어주면 좀 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먼저 밝은 디테일을 찍지 말고 어두운 디테일부터 먼저 찍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좀 더 풍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명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생기면서 명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노이즈 디테일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넣어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제가 적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디테일을 먼저 깔아줘라 라는 겁니다. 노이즈 디테일을 넣어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센 명도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베이스 컬러에서 여기서 얘를 찍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 않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세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덩어리의 형태를 깨게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묘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밝은 노이즈 디테일이에요. 기존에는 베이스 톤에서 어두운 것만 찍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밝은 노이즈 디테일을 좀 더 넣어줌으로써 밝고 어둡고의 격차를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풍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쓸 때 너무 밝은 명도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베이스 톤에서 살짝 밝은 정도로만 가면서 점점 강조가 되어지는 영역에서 조금씩 세진다는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면에 노이즈한 디테일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엔 저는 상징적인 디테일이라고 썼는데, 상징적인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읽히는 디테일들 있죠. 이렇게 뭐 크랙이라든지 파인 표현들, 뭐 아니면 뭐 철이라든지 나무, 해당 재질이 고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재질들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예쁜 디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무렇게나 찍어주는 것보다는 어디에 찍으니까 예쁘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면서 찍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커베처인데요. 커베처는 이렇게 외곽선에 생기는 약간 빛의 맺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뭐 까인 표현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커베처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외곽선을 좀 더 살릴 수가 있게 되고 실루엣도 좀 더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베처 같은 표현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한쪽 선과 이쪽 선, 아래에서 선, 이렇게 세 면이 모이는 여기서는 좀 더 굵게 칠해주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예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사보다는 약간 스타일라이즈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인데요.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면과 바닥면이 서로 맞닿기 때문에 여기 보고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최안부라고도 하죠.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가락을 폈을 때는 밝지만 이거를 계란 잡듯이 손을 잡으면 그 안쪽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표현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바닥면을 닿는 영역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표현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표현돼야 될 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자,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살짝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런 어두운 걸 먼저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깊이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면은 밋밋한 표현이 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내가 안 했다, 그럼 그라데이션은 넣어야 되는구나, 외워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 표현인데요. 밝은 빛 표현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포인트 라이트 같은 걸로 표현을 해줄 수 있지만 약간 텍스처링 상에서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처링을 할 때 이 정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이 정도 느낌 정도로 좀 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텍스처링 단계에서 이렇게 살짝 명도를 올려주면 좀 더 재미있는 텍스처링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꺾이는 곳은 좀 더 어둡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넣어줬을 때 밝은 면에서 어두운 면으로 꺾이는 이 사이 있죠? 꺾이는 곳, 이쪽을 좀 더 어두운 거를 좀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꺾이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고, 텍스처링 단계에서도 좀 더 재미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넣어주시면서 어떤 곳은 짧고 어떤 곳은 다시 길고 약간 이런 형태들도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살짝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텍스처링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외우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같은 경우도 그림자가 지는 어두운 쪽은 파랗게라고 적어놨는데 대기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대낮에 밝은 파란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넣어준 거예요. 대기가 파란 하늘이면 그림자가 지거나 어두운 부분에 약간 이렇게 파란기가 살짝 섞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기의 색상이 주황색이다, 그럼 약간 주황빛이 살짝 물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컬러 베리에이션 같은 거 넣으실 때 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분이 아닌 옆면 부분에 텍스처링 할 때도 이런 것도 넣어주면은 효과가 꽤 좋은 것 같아요.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둡게 표현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빛이 살짝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에 빛이
반사가 돼서 얘네들한테 튕겨져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바닥면에서 빛이 튕겨져서 이쪽에 튕겨졌기 때문에 이쪽이 밝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두운 부분에 그냥 이렇게 밝은 거를 살짝 넣어줬다. 하지만 얘가 이 위쪽에 있는 이 꽃보다 더 밝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빛을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만 이쪽에 반사광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단계에서 끝내셔도 되는데 그냥 어두운 곳에 이렇게 반사광이 들어갔구나, 그냥 이렇게 밝은 게 들어갔구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밝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 부분은 빛을 받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반사광이라든지 아니면 빛에 어떤 게 튕겨져서 이렇게 밝게 표현을 해줬구나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냥 빛을 생각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새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다른 건 없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텍스처링에서 쓰는 애들은 주로 이제 베이스 컬러, 입체 표현, 캐스트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X라고 치겠습니다. 어두운 노이즈 디테일, 밝은 노이즈 디테일, 상징적인 디테일, 그리고 커베처,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라데이션 꼭 넣어주시라는 거, 그리고 밝은 빛 표현으로 좀 더 위에서 빛을 받았다는 느낌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꺾이는 것은 좀 더 어둡다. 그림자지는 어두운 쪽은 파랗게, 이건 이제 되게 환경이 다르고 약간 이건 좀 색감 베리에이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X 치셔도 되고요. 반사광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엔진에서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루멘 같은 기능, 아니면 주변에 있는 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반사광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눈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로 제가 이렇게 V자로 체크해 놓은 것만 텍스처링 할 때 유의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다 하는 방식과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방식을 활용을 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